안녕하십니까. 이신회계법인 김병섭 회계사입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개발비 정산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목차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비 정산 절차, 두 번째는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불인정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인 사업비 정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산 절차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사용 시점 마감 및 사용 시점 보고서 제출입니다. 수행 기간에서는 과제가 종료되면 RCMS를 통하여 과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 시점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위탁 정산의 실시입니다. 저희 위탁 정산 기관인 회계법인에서는 RCMS를 통하여 제출받은 사용 시점 보고서를 토대로 우선 비율 및 한도 준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그리고 개별 집행 내역에 대하여 증빙과 함께 사업 관련성,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만약 보완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간에 보완 요청을 하여 미비된 증빙 또는 소명을 받아 정산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최종 정산, 전체 집행 내역에 대한 인정 및 불인정 내역, 환수 내역 등을 취합하여 세 번째로 정산 결과를 통보합니다. 정산 결과는 전문 기관과 주관 기관에 각각 통보합니다. 네 번째는 이의 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입니다. 주관 기관에서는 정산 검토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는 날로부터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산 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최종 정산 결과 만약 반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잔액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목차인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산 시 유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도 준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리된 표를 보시면 각 세목별 전체 집행금액 또는 집행 비율에 대한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집행건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한다 하더라도 전체 집행금액 또는 집행 비율의 초과 또는 미달로 인하여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된 표를 사전에 숙지하시고 정산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 전용 여부입니다. 인건비 중 특수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보시면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 그리고 청년 채용 의무 인력의 인건비는 감액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수당 지급식입니다. 규정상 연구 착수 시점에 지급한 연구수당은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 착수 시점이라 함은 연구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연구수당은 과제 기간에 집행을 한다고 하면 과제 종료일로부터 1, 2개월 전쯤부터 집행을 하는 것을 저희 회계법인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성격 자체가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그 개개인의 기여도를 평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구 과제가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참여연구원 현황 정리입니다. 저희 회계법인은 RCMS 등 시스템에 등록된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따라서 인건비를 정산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거나 참여율, 참여기간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 집행금액 중 불인정금액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기간 내 사용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지출뿐만 아니라 사업비로 지출하여 물품 등이 입고가 되고 해당 입고된 물품 등이 과제에 실제로 투입이 되었는지까지가 저희가 보는 내용이므로 만약 사업기간 내에 입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미입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전에 2월 신청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특허 출원 관련 비용입니다. 특허 출원 관련 비용은 사서 표기가 필수입니다. 사서 표기가 누락된 경우에는 저희가 불인정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물 실적 등록 확인입니다. 사용 시점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사전에 협약된 현물이 등록되지 않고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잔액에 대해서 전액 현금을 반납하셔야 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그리고 학생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건비는 해당 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로서 연구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경우에는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내부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의 급여 총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연구기간 급여 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인데 4대 보험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기간부담분 또한 포함하여 과제 참여율을 곱한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내용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계상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 총액과 4대 보험 기간부담분만을 더하여 과제 참여율에 따라서 계상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외부 인건비는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타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대학 과제에 한하여 학생연구원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제 참여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이러한 대상자들이 있고요. 기업,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외부 인건비로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구계획서의 참여 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 인건비 지급 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됩니다. 인건비는 현금이 아닌 현물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물 산정이 원칙인 이유는 국제과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에서는 관련 인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국제과제 사업비로 관련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정에서 예외적인 특수한 사항에 한하여 현금으로 산정하도록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시면 아래의 경우로서 원소속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연구원,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등 외부 인건비 현금 대상, 그리고 주관기관 혹은 공동개발기관, 그리고 참여기업의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신규 채용 인력이라 하면 공고1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한 내국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식 서비스 분야의 개발 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의 인건비,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소속 직원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학생인건비입니다. 학생인건비는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책임자 소속 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학생연구원의 정의를 보면 학사, 석사,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으로 박사후 연구원도 포함됩니다. 박사후 연구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업은 학생인건비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에서 과제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가 학생인건비이므로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학생연구원에 대한 세부 산정 내용은 관련 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에서는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통하여 타기관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연구시설 장비비와 재료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와 재료비는 별도의 항목이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해서는 최종 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과제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장비만을 인정하므로 종료 2개월 이후에 입고가 되는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로서 아래 부가가치세 포함 1천만원, 3천만원, 1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므로 누락 없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에 대한 현물 산정 기준입니다. 재료비의 경우에는 수행기간의 구매 원가 또는 수행기간의 생산 판매로 책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연구장비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구입한 경우로서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고 내용 연수가 협약 기간보다 상회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물로 등록된 장비 또는 재료에 대해서는 총 수행기간 내에
동일 과제 및 타 과제에 대하여 현물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입니다. 연구활동비로 가장 흔하게 지출되는 내용 중 출장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외 출장뿐만 아니라 국내 출장 또한 수행기간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다면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여 저희가 관련 지출 내역과 출장에 대한 내용을 보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정 불인정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체 여비 규정이 있는데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의 여비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여비 규정 내에 이중 기준을 설정하여 여비를 과다 계상하는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연구 활동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내용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비로 집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중 연구과제 운영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과제 운영비는 2020년에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직접비의 10%를 산정하며 운영비 합계는 연차별 2천만원 이하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직접비의 5% 이내 그리고 연차별 1천만원 이하로 개정이 되어 이제는 5% 이내 1천만원 이하의 경우 정산을 하지 않도록 전체 집행 금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지 않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증빙을 업로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외관으로 봤을 때 증빙도 업로드 되어 있고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이 외관상에도 보이지 않는 경우 정밀정산을 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업무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국내 출장 여비는 국외 출장과 같이 여비 규정에 따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비의 경우 10만원 이하 회의비의 경우에는 증빙을 조금 간소화할 수 있는데 이때 내부 결제 문서를 회의록으로 대체하되 목적, 일시, 장소, 그리고 참석자가 내부 인원, 외부 인원이 구분될 수 있게 정리된 내용은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비 실 소요 비용은 1인당 3만원 이내로 산정하며 외부 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간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는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은 실집행 인건비,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여 전체 인건비의 집행 금액 중 20% 이내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연구수당은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수당은 연구계획서 상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직원에 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불인정 처리가 되며 과제 책임자 또는 참여 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과제 책임자 한 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인건비를 사업계획서상 금액보다 감액하는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한도가 20% 내이므로 20%를 꽉 채워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감액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일 수 있으므로 관련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참여 연구원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위탁연구개발비입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이때 계상 및 사용 기준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는 크게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 경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력지원비를 보면 인력지원비는 지원인력 인건비, 그리고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으로
구분됩니다. 지원 인력 인건비의 대상은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장비 운영 전문 인력 등 지원 인력, 그리고 과제 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제 참여 연구원이 아닌 장비 운영 전문 인력 등 지원 인력, 그리고 연구비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외에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을 추가로 간접비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요건은 수행기관장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능률 성과급으로 간접비 총액의 10%의 한도로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을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지원비입니다. 연구지원비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안전관리비, 보안관리비, 윤리활동비 등 기술개발 과제를 위한 지원경비입니다. 마지막은 성과활용지원경비입니다. 크게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비용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서 과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챕터인 주요 불인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불인정 사례로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비는 협약기간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연구기간 종료 후에 최종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그리고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는 종료 후에도 예외적으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산 시 유의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연장선인데요. 지출 자체는 되지 않았지만 입고가 되고 과제에 투입되었다면 과제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인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기기 장비 구입비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이므로 유의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인정으로 처리된 금액, 그리고 증빙이 없는 경우, 그리고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 연구비 카드를 쓰는 게 원칙인데 법인 카드를 쓴다거나 개인 카드를 쓰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전액 불인정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집행하시면 안됩니다. 영리기관에 하나여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만약 비영리기관이신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환급이 안되므로 전액 관세,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의 실제 현물 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부족할 때는 그 부족 금액에 대해서 전액 현금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한 주요 불인정 사례입니다. 내부 인건비의 경우 현물 계상 인건비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참여 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그리고 개인별 참여율, 참여 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그리고 신규 채용 인력의 퇴사 또는 신규 인력의 미채용으로 인하여 잔액이 남는 경우 타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만약 타 용도로 전용하셔서 사용하셨으면 해당 금액만큼 전액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참여 연구원 개인 급여 계좌에 이체되지 않고 기관에 이체된 경우, 그리고 연구 지원 인력을 내부 인건비로 집행한 경우, 비영리 기관인 경우에는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건비의 경우 참여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학생 인건비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 기관이 승인 없이 계상하거나 원소속 기관 인건비 지급 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 그리고 타 소속 연구원으로서 원소속 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 내용과 실집행 금액이 다를 경우 변경 내역을 원소속 기관 인건비 지급 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그리고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수행기간 급여 기준을 상회하여 지급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에 대한 주요 불인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 유지 보수비, 공통 연구환경 구축비, 사업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내부 보유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임차료,
사업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 보수비, 그리고 법령성 장비의 구입비. 법령성 장비는 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 기기로 정의됩니다. PC는 수행기간이 비영리 기관으로서 협약계획서에 반영되어 있고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외에는 모두 불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종료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기 장비 부수기자재 구입비에 대해서는 불인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사용시적 보고 시 국가연구시설 장비 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 금액,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 평가 등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의 장비, 연구장비 예산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그리고 사업계획서상 미계상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그리고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한 금액, 만약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약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비와 똑같이 수행기간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업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전산처리 관리비 및 법령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그리고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은 불인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에 대한 주요 불인정 사례입니다. 우선 국외 여비부터 보면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여비기준을 마련하여 이중으로 여비기준을 가지고 연구비를 집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결과 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기타 활동비로는 개인 또는 기관 운영비 성격의 경비, 그리고 사업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 요금 등, 그리고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 그리고 최종 단계 연구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 등, 그리고 선물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중 연구과제 운영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2020년에 개정된 직접비의 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불인정 처리됩니다. 국내 여비의 경우에는 출장 식대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비 식대를 이중으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식대,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환경 유지비, 그리고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야근 식대의 경우에는 평일 점심 식대거나 초과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 집행 내역. 연구수당의 주요 불인정 사례입니다. 사업계획서상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인건비를 사업계획서상 금액보다 증액하더라도 연구수당을 계획서상 금액보다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혹은 월별 정액으로 지급한 금액, 그리고 과제 책임자 또는 참여 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경우, 만약 과제 책임자가 한 명으로서 구성원이 한 명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사업계획서상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20% 한도를 고려하여 연구수당 또한 감액하셔야 됩니다. 연구수당을 인권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그리고 비참여 연구원에게 지급된 금액, 그리고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의 집행 비율 20%포인트를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은 불인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는 협약 시 또는 해당 연도 수행기간 시작 시 산정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영리기간의 경우에는 직접비 현금의 10%까지 전담기관의 승인 후에 증액이 가능합니다. 또는 과제와 관련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 그리고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기술자료 임치비의 경우에는 집행한 후 기술개발 결과물을 임치하지 않은 경우 임치 확인증이 확인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연구개발비 정산 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